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시작합니다. 최근 화이자 백신의 신규 접종이 중단되는 등 백신 물량 부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는 차질 없는 2차 접종을 위해 일시적으로 접종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접종 계획은 오늘 발표합니다. 첫 소식 고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까지 국내에 들어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모두 200만 6천 회분. 지난 2월 26일 첫 접종이 시작된 이후 그제까지 182만 9천여 명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약 17만 6천 회분이 남은 건데 최근 접종 속도를 고려할 때 이틀이면 바닥나는 분량입니다. 특히 오는 14일부터 본격적인 2차 접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대규모 백신 물량이 추가로 들어오지 않는 한 접종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자 정부는 오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백신 잔여량과 2분기 접종 계획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에는 일정들이 한번 몰려서 크게 들어왔다가 또 있다가 좀 있다 들어오는 그런 식 일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접종 계획에 있어서는 그런 식의 다소 편차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화이자 백신의 1차 신규 접종 중단에 대해선 차질 없는 2차 접종을 위해 일시적으로 접종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또 고위험군에 대한 신속한 면역 형성을 위해 1차 접종을 최대한 늘리는 데 집중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더 많은 고령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많은 분들에게 1차 접종을 하고 후속 물량으로 2차 접종을 하도록 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백신에 대한 신뢰 형성을 위해선 추가 물량 도입 시기와 구체적인 접종 계획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일시적으로 추가로 맞는 1차 접종자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시기는 맞아요. 투명하게 그런 내용들을 전달을 해야 국민들이 헷갈리지도 않고 불안하지도 않잖아요. 현재 1차 백신 접종자는 339만 5천여 명으로 전체 국민의 6.6%가 한 차례 접종을 마친 상태입니다. 한편 50대 돌봄 종사자가 지난달 24일 백신을 접종한 뒤 6일 만에 숨져 인과관계를 조사 중입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2차 코로나19 대응 특별 방역 점검 회의를 열어 차질 없는 백신 접종을 위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10일 1차 회의를 주재한 지 3주 만입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백신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백신 수급, 접종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려 집단 면역 시기를 계획보다 앞당길 것을 주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인도에 체류 중인 우리 교민들이 내일과 오는 7일 특별기 편으로 귀국길에 오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특별항공편으로 내일 173명, 오는 7일 221명이 귀국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인도 변이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지난달 24일부터 한국-인도 간 항공편 운항을 중단했지만 교민을 태우고 국내로 들어오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운항을 허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주식을 빌려 먼저 팔고 약속한 기간 내에 다시 주식을 사서 갚는 거래인 공매도가 오늘부터 부분 재개됐습니다. 개인 참여도 확대가 됐는데요.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입니다. 경제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임주영 기자, 오늘부터 공매도가 부분 재개됐다고요.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주식 공매도 거래가 오늘부터 부분 재개됐습니다. 코로나19 충격 등으로 국내 주식시장이 급락세를 거듭하자 정부가 공매도를 금지한 지 1년 2개월 만인데요. 대상은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지수로 한정됩니다. 시가총액이 크고 거래량이 많은 종목입니다.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조치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19포인트 오른 3,149.05로 개장했는데요. 개장 후 30분째 상승과 하락을 오가면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카카오 등 대형주들의 주가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매도세를, 개인들은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 거래일보다 0.48포인트 내린 982.97로 개장한 코스닥은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거 두 차례 공매도 재개 사례에선 재개 직후엔 주가가 떨어졌다가 3개월쯤 상승 전환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미래에셋증권의 분석을 보면 2009년 5월 공매도 재개 후 한 달 동안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각각 0.5%와 7%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3개월 뒤 코스피는 14.7% 올랐고 코스닥 지수는 3.4% 하락해 낙폭이 줄었습니다. 또 2011년 당시에도 공매도 재개 후 일주일 동안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각각 2.7%와 2.3% 내렸다가 3개월 뒤엔 모두 상승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공매도를 재개하면서 개인 투자자에게도 문턱을 낮췄습니다. 금융투자교육원 등에서 사전 교육을 받으면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매도 급증으로 주가 급락이 우려되는 종목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고 또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도입하는 등 불법 공매도 단속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방금 들은 코로나19 소식 알아봅니다.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가 48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를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국내 발생 465명, 해외 유입 23명으로 총 488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역별 국내 발생 확진자는 서울 123명, 경기 129명 등입니다. 사망자는 1명 늘어 누적 사망자는 1,834명입니다. 백신 1차 접종은 지금까지 339만여 명이 마쳤습니다.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의 1.5단계인 사회적 거리 두기는 올해부터 23일까지 3주 더 연장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도 여전히 금지됩니다. 북한이 어제 새벽 대남 대미 비난 담화 3건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남한 당국이 또다시 전단 살포를 방치했다며 상응한 행동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고 미국을 향해서도 인권 문제 거론 등을 비난하며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기에 그 의도가 무엇인지 이효영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미국이 대북 정책 검토 완료를 발표한 다음 날 북한이 쏟아낸 3개의 담화. 먼저 미국을 향해선 강한 불만이 드러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을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한 것, 외교와 함께 억지를 강조한 것을 구태의연한 적대시 정책이라 일갈했고, 특히 미국이 인권 문제를 거듭 제기하는 것을 최고 존엄 모독으로 규정했습니다. 3개 담화 모두에서 상응한 조치를 공통적으로 언급하며 도발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는데 외무상보다 급이 낮은 미국 담당 국장과 대변인 명의로 담화가 나온 점은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화 자체를 거부한다기보다는 대화 재개를 위해서는 북한의 체면을 깎는 언행을 삼가해달라는 경고 메시지와 함께 초기에 강하게 기선제압하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반면 남측을 향해선 대북 전단의 빌미로 압박의 수위를 한층 높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결심과 행동을 하든 그로 인한 후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이 지게 될 것이다. 지난해 연락사무소 폭파 때처럼 김여정 부부장이 직접 나선 점, 대내 매체에도 담화를 공개했다는 점에서 실제 행동의 우려도 제기됩니다. 당장 북한이 전략 도발을 하진 않겠지만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금강산 시설 철거와 같은 국지 도발로 압박을 감행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봅니다. 정부는 한반도 긴장 조성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낸 가운데 정의용 외교장관은 4일부터 열리는 G7 한미 외교장관 회의 참석을 위해 영국으로 출국했습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 북한의 이 같은 비난과 경고에 대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은 적대가 아닌 해결을 목표로 한다며 북한에 실용적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김양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이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은 북한에 대한 적대가 아니라 해결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바이든 대통령의 의회 연설을 겨냥해 대북 적대시 정책이라고 비난하며 반발한 것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겁니다. Our policy towards North Korea is not aimed at hostility, it's aimed at solutions. It's aimed at ultimately achieving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설리번 보좌관은 이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대북 정책의 궁극적 목표라고 확인하며 북한의 외교로 관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핵화 목표까지 이르는 길에 진전을 가져올 실용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는 백악관이 최근 발표한 실용적 외교적 접근이라는 바이든 정부의 새로운 대북 정책 기조를 다시금 강조한 겁니다. Rather than all for all or nothing for nothing, a more calibrated,
practical, measured approach stands the best chance of actually moving the ball down the field towards reducing the challenge posed by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설리번 보좌관은 그러나 대북 정책의 원칙적 큰 틀 이외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G7 외교장관 회의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이 직면하고 있는 지정학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내년 대선까지 당을 이끌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의 5선에 송영길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이 당명 빼고는 모든 것을 다 바꾸겠다고 공언한 송 신임 대표는 유능한 개혁으로 국민 마음을 얻겠다고 했습니다. 보도에 손소영 기자입니다. 초접전 승부였습니다. 세 번째 도전에 나선 송영길 의원이 득표율 35.60%로 민주당 새 대표에 당선됐습니다. 2위인 홍영표 의원과 불과 0.59%포인트 차이였습니다. 경선 기간 내내 당명 빼고 다 바꾸겠다며 변화를 강조해온 송 대표는 유능한 개혁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지금은 승리를 향한 변화를 위해 주저없이 전진해야 할 때입니다. 열정과 헌신, 지혜를 가진 모든 분을 하나로 모아 원팀을 만들겠습니다. 송 신임 대표는 내년 3월 차기 대선 경선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등 돌린 민심을 회복하기 위한 쇄신이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이 위기를 위기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위기임을 인정하고 그 지점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당선 뒤 KBS와의 인터뷰에서 송 대표는 공시지가 현실화 속도는 늦추고 무주택자에겐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LTV를 완화시켜주지 않으면 현금이 없는 신혼부부들이 어떻게 집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최고위원은 강성 친문으로 분류되는 김용민 의원이 최다 득표를 했고 강병원, 김영배 의원도 새 지도부에 입성해 친문 색채가 강해졌습니다. 강성 지지층이 원하는 중단 없는 개혁 요구를 어떻게 속도 조절할지 송 대표 체제의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생에 집중하는 집권당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밝혔고 정의당은 입법 독주가 아닌 협력을 기대한다고 논평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공매도 부분 재개 첫날인 오늘 코스피 지수는 보합권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의 매도세가 유입되며 1% 가까이 내림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5.26포인트 상승한 3,153.12에 코스닥은 7.53포인트 내린 975.92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증시는 기업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와 고점 부담이 높아지며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코스피는 개인과 기관이 물량을 사들이는 반면 외국인은 매도에 나서며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1,800억 원 규모의 LPG 운반선을 수주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고 호텔신라는 1분기 호실적을 발표하며 하루 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반면 셀트리온과 CJ CGV 등 공매도 재개에 대한 우려가 높은 종목들은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116원 5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중국 최대 해상풍력발전소가 6월 말 본격 가동을 앞두고 막바지 설치 작업이 한창입니다. 중국 장쑤성 해안에서 39km 떨어진 바다. 중국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발전소인 환웅 루동 해상풍력발전소가 있습니다. 해상 170제곱킬로미터 면적에 세워지는 풍력발전기 150기 가운데 마지막 10기가 설치 중입니다. 现在已经完成了整个机舱的吊装，正在进行这个叶轮的最后的验收工作，马上进行最后一道工序，我们整个叶轮的起吊工作。 이곳에 설치된 풍력발전기는 날개 하나의 길이가 83m로 성인 남성 145명이 동시에 올라설 수 있는 크기입니다.
본격 가동되면 70만 킬로와트, 도시가구 70만 호가 1년간 사용할 전력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생산된 전력은 건물 10층 높이의 해상 변전소로 먼저 보내집니다. 해상 변전소에서 전압을 220킬로와트까지 높여 해저 케이블을 통해 육지에 공급되는 시스템입니다. 중국은 최근 탄소 배출이 적은 해상 풍력 발전소 건설을 대대적으로 추진 중인데 조만간 세계 최대 해상 풍력 생산국인 영국을 따라잡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온천으로 유명한 일본 오이타현 백부시. 즉 활용할 수 있는 지열이 많은 곳입니다. 이 마을의 한 작은 병원 뒷마당에도 소형 지열 발전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한 전기는 전력 회사에 판매해 우리 돈으로 매달 1,300만 원이 넘는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이타현에는 일본 최대 지열 발전소도 있습니다. 바로 하초바루 발전소인데요. 최대 발전량은 일반 가정 13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11만 킬로와트나 됩니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지열을 활용하기 위한 기업들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도 있습니다. 지열 발전의 필요 충분 조건이 바로 충분한 고온 열수량인데요. 열수량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직접 굴착을 해야 하는데 한 번에 수십억 원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독일 니더작센주의 우텐슈타인. 목가적인 분위기에 평화롭기 그지없지만 주민 수가 2,000명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는 주민들을 유치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집을 지을 땅을 공짜로 주는 것입니다. So ist das um die Welt gegangen. Und dann kamen die Anfragen aus Brasilien, aus Russland, von überall her, genau, Australien, Peru, Ukraine und aus ganz Europa. 지금까지 벌써 1,000건이 넘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태어났지만 도시 생활을 하고 있던 힌리히스 씨도 이런 제안을 보고 가족과 함께 귀향을 결심했습니다. Mehr als 10.000 Euro. Ich denke, das ist Aussagekraft genug. Auch wenn die Grundstückspreise hier schon günstig sind, aber 10.000 Euro sind 10.000 Euro. Das ist ein gutes Badezimmer.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집을 지어야 하고 최소 10년은 거주해야 합니다. 새로운 주민들의 유입이 예상되면서 이곳은 좀 더 활기 넘치는 분위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대마초 생산국인 모로코는 지난 3월 대마초 의료 사용을 합법화하는 법안 초안을 비준했습니다. 이 초안에는 산업을 규제하는 국가기관의 창설과 대마초를 인증하기 위한 협동조합의 형성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 1954년에 대마초 재배를 금지시킨 지 67년 만입니다. 농민들도 기대감을 나타냅니다. كنرحبوا بالتقنين لانه هو من السريه الى العلانيه الانسان دابا راسه مرفوع حنايا باش تكون التعاونيات ولا 지난해 북아프리카 국가의 대마초 생산량은 약 700톤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모로코 당국은 우선 의료용 대마초 재배가 수익성이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대마초 합법화로 모로코산 대마초가 세계 시장을 석권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모로코 내무부는 이와 관련해 전 세계 대마초 시장은 연간 30%, 유럽 내에서는 연간 60%씩 성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불법이던 대마초 농장이 의료, 화장품 및 산업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메카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이상 기온으로 프랑스의 포도밭이 최악의 피해를 봤습니다. 초봄에 닥친 추위로 포도나무가 냉해 피해를 본 건데요. 기후 변화로 유럽 와인의 생산 지형이 변하고 있습니다. 파리 유원중 특파원이 현장 취재했습니다. 대형 연등회가 열린 것처럼 온 동네가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프랑스 불고니 와인의 핵심 지역인 샤블리의 포도밭. 포도 새싹이 얼지 않게 하기 위해 나무 사이사이 불을 지핀 겁니다. 횃불을 쓰는 농가는 고급 와인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이런 시설이 없는 대부분의 농가는 냉해로 거의 상한 나무를 보기 힘들 정도로 망가졌습니다. De mémoire, les registres nous disent que c'était quasi jamais arrivé dans l'activité agricole moderne.
On va faire comment pour résister? Ça, on le verra à la fin de la semaine prochaine. 봄철 대서양에 자리 잡아야 할 저기압 대신 고기압대가 형성되면서 아프리카의 더운 공기를 막고 북극에 찬 공기가 들어온 겁니다. 최대의 와인 산지 보르도 지역도 냉해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봄추위가 포도 생산에 문제를 일으켰다면 반복되는 여름 고온 현상은 와인 맛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Températures plus élevées l'été qui vont amener des degrés d'alcool dans les vins plus importants. Puisqu'il y aura moins de volume produit, ça risque d'avoir une perte de marché. 하지만 생산량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잦은 기후변화가 프랑스는 물론 전 세계적인 와인 생산의 지형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Le changement climatique va modifier la cartographie des vignobles. Puisque les températures se réchauffant, on va assister à une remontée vers le nord. 프랑스 정부는 금세기 최악의 냉해 피해라며 1조 3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뒤틀린 환경 속에서 프랑스 와인의 자존심을 지켜야 하는 일은 여전히 와인 농가의 숙제로 남았습니다. 보르도에서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 러시아가 개발한 스푸트니크 V 백신은 세계 60여 개국이 승인했지만 거부한 나라도 있습니다. 이에 유럽의약품청의 승인 여부가 주목되는데요. 이 소식은 모스크바 김준호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러시아는 스푸트니크 V와 에피박 코로나, 코비박 등 세 종류의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했습니다. 지난달 하순 기준 백신을 1회 이상 접종받은 인원은 1,190만 명으로 러시아 전체 성인의 약 10%입니다. У меня подруга очень сильно болела. Я решила тоже, что вот мне нужно заранее вакцинировать. Нет. Ой, не знаю, что-то мало верится в это, что вакцина. 상대적으로 더딘 접종 속도에 푸틴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호소에 나섰습니다. Еще раз обращаюсь с призывом ко всем гражданам России: сделайте прививку. 앞서 푸틴 대통령은 자신도 백신을 맞았다고 밝혔는데 어떤 백신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의 반응은 러시아 국내와 다소 다른 분위기입니다. 모스크바로 백신 관광을 오기도 합니다. 5 to 10 months in the future, so that was too long for me. So I looked up other opportunities. One was Serbia, which is cancelled now, and Russia was the second.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이미 세계 60여 개국이 스푸트니크 V를 승인했지만 승인을 거부한 나라도 있습니다. 바로 브라질입니다. Vacina Sputnik V, dos pontos críticos e cruciais que nós observamos foi a presença de adenovírus replicante na vacina. 독일 또한 도입을 검토 중이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Entscheidend ist natürlich bei der Frage, wollen wir diesen Impfstoff mitverwenden? Die Frage, wann erfolgt die Zulassung durch die Europäische Medizinagentur? Die Unterlagen sind noch nicht vollständig. 이 때문에 현재 스푸트니크 V에 대해 공중보건 비상 상황에서의 긴급 절차인 동반 심사를 진행 중인 유럽의약품청의 승인 여부가 무엇보다 주목됩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밤 10시 뒤에도 몰래 영업을 해온 유흥업소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일부 업소는 모텔 객실을 여러 개 빌려 손님을 받는 꼼수까지 부렸습니다. 보도에 강푸른 기자입니다. 자정이 가까운 시각 유흥주점 간판은 불이 꺼져 있습니다. 같은 건물 5층 모텔 객실. 경찰관입니다. 합동 단속반이 들어가자 큼직한 술상이 등장합니다. 양주와 마른 안주, 얼음통까지 보통의 술집과 똑같습니다. 다른 방도 마찬가지. 만취한 남성은 단속반이 들어온 줄도 모르고 잠이 들어 있습니다. 단속을 피해 모텔 객실 안에서 영업하는 불법 유흥주점입니다. 계단 곳곳에는 빈 술병이 쌓였고 손님들의 방호수를 적은 장부까지 발견됩니다. 업주는 일단 발뺌합니다. 업소에서 쓰는 저기 장부잖아요. 아니 보시면 나왔잖아요. 여기 보니까 호실이 다 적혀져 있네요. 뭐가 문제냐며 따지는 손님도 있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빨리 드렸잖아요. 지금 저희가 불법 유흥주점 영업 지금 하면 안 되는데 집합금지 기간인데 불법적으로 음성적으로 모텔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모텔 주인 역시 객실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일반 손님들도 술을 많이 사다 먹어요. 그런 거를 제가 뭐 그거 갖다가 방을 갖다가 어떻게 쓰라는 걸 갖다가 확인하러 다닐 수도 없고. 이처럼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된 유흥업소는 지난 금요일 밤 경기 남부에서만 28곳. 경찰은 손님과 직원 등 모두 210명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하고 관할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오늘 아침 꽤 쌀쌀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에 머물러 어제보다 2도에서 7도 정도나 낮은 기온으로 출발했는데요. 하지만 한낮에는 이보다 10도에서 20도 정도나 기온이 껑충 올라 어제보다 포근하겠습니다. 그만큼 아침과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큰 폭으로 벌어지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서울을 포함한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습니다. 이에 따라 오후에는 경기 남부와 충남,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오존 농도도 나쁨까지 오르겠습니다. 오존은 햇빛의 양과 관련이 깊은데요. 그래서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 오존 농도가 가장 짙습니다. 오존은 기체여서 마스크로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아침에 서울 경기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제주도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올 가능성이 있고 비가 오는 동안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어린이날인 수요일에는 새벽에 비가 그치면서 오후부터는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해안과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껴 가시거리가 200m 안팎에 불과했습니다. 아침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지금은 대부분 거친 상태입니다. 오늘 전국이 맑겠고요.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0도, 강릉과 대전, 광주가 23도, 대구와 포항이 24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7도 정도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3m까지 높게 일겠고요. 특히 동해안 지방은 너울성 파도가 백사장까지 강하게 밀려올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후반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11시에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